엊그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최초로 2차 사건이랑 8차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가 공개가 되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진이 공개가 되었죠. 최초로. 그 공개된 사건의 사진을 보면 황당하게 그지없다. 경찰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자료가 많았다. 저는 영상에서 이제 사진을 넣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2차 사건이랑 8차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난 그 목에 난 상처 부분만 이제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잠깐 올리겠습니다. 방송에도 이미 나왔고 이제 구독자분들도 그 상처의 그 모양을 보고 이제 추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상처 부분만 이제 조금 올리겠습니다. 이제 구독자분들 중에 상처만 봐도 나는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패스. 먼저 피해자 여성분들의 이제 명복을 빕니다. 2차 사건, 8차 사건에서 발생한 그 목에 난 상처를 이제 잠깐 보기. 사진을 다 보셨나요? 제가 설명을 조금 써놨는데 그 구독자분들이 연령대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좀 설명을 좀 쉽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두 사건에서 2차 8차 사건에서 목에 난 상처의 공통점은 목에는 주상처가 있고 이제 턱 아래에는 이제 보조 상처가 있다. 목은 하나인데 상처가 이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다. 즉, 두 가지 행위를 각각 따로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 행위를 이제 동시에 했을 수도 있겠죠. 먼저 2차 사건부터 목의 그 주상처는 한 군데, 그리고 턱 아래에 보조 상처는 네 군데. 목에 난 그 주상처 한 군데에는 그라데이션이 있다. 또한 턱 밑에 있는 그 보조 상처 4개 중 세 번째에 그라데이션이 있다. 그라데이션은 여자분들은 척하면 이제 알죠? 그 네일 아트 할 때 힘의 방향에 따라 하나의 색채에서 다른 색채로 이제 변하는 단계. 그러니까 서서히 색이 흐려지는 거죠. 남자분들은 그걸 모르겠다면은 그 붓글씨 쓸 때 마지막 획에서 이게 힘이 줄어들 때 그런 그라데이션 효과가 납니다. 어, 2차 사건에서 목에 있는 그 주상처는 아래에서 위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다. 즉, 아래에서 이제 위로 압력을 주었다. 또는 뒤에서 이제
걸어 당겨가지고 당겼으니까 아래에서 이제 위로 그라데이션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사진상 목에 있는 그 피부의 그 사진을 보면은 피부와 닿은 그 부분이 대략 매끈한 무엇인가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끈한 것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제 압력을 가했거나 뒤에서 걸어서 이제 당겼다. 그리고 턱에 있는 그 보조 상처 4개 뽕뽕뽕뽕 이렇게 있죠. 균일한 선상에 있는 상처 4개. 그러니까 순서대로 보면요. 첫 번째는 진했다가 두 번째는 이제 흐렸다가 세 번째는 그라데이션이 있다가 네 번째가 또 진하다. 제일 진하다. 위치는 뽕뽕뽕뽕 이렇게 균일한 선상에 있고 그런데 압력이 균일하지가 않다. 진했다가 흐렸다가 그라데이션 있다가 이제 진했다가 그리고 자국이 둥글둥글하다. 이게 뭐냐? 8차 사건. 8차 사건은 목에 그 주상처가 한 군데 있고 턱 아래에 보조 상처가 이제 3군데가 있다. 8차 사건도 이제 2차 사건과 같이 2가지 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목은 하나인데 상처는 2군데니까. 그런데 8차 사건의 주상처는 우측에서 이제 좌측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그라데이션이 나타나 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으니까 압력이 가해져 있으니까 범인은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초 접지면이 작고 강하고 이제 진하게 사진이 찍힌 것으로 보아 작고 강하게 이제 압력이 가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턱 아래 보조 상처 3군데는 순서대로 첫 번째는 작았다가 두 번째는 컸다가 세 번째는 다시 작아졌다. 위치는 이제 균일하지 않다. 막 들쭉날쭉하다. 그런데 상처의 색으로 보아 이제 압력은 균일하게 가해졌다. 그리고 자국의 모양이 2차 사건은 둥글둥글 하잖아요. 근데 8차는 자국이 날카롭고 뾰족하고 세모 모양이다. 그러면은 2차랑 8차를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결론.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2차 사건 첫 번째, 이춘재는 여자를 눕혀놓고 그 2차 사건에서 이거죠, 이거. 스타킹 하나로 손발 묶은 거. 이게 2차 사건이잖아요. 이춘재는 2차 사건에서 여자를 이렇게 눕혀놓고 스타킹 한 개로 이제 손발을 묶어놓고 나머지 스타킹 하나로 오른손으로 목에다가 걸고 스타킹을 당기면서 나머지 왼손 4개로 여자의 턱을 이렇게 대고 뒤로 제껴가지고 이렇게 교사를 했다. 그래서 턱 밑에 4개의 손가락 자국이 생겼다. 4개 중에 그 세 번째 그라데이션이 있는 이유도 이제 동일하다. 이렇게 턱을 자꾸 이렇게 제낀 거죠. 이렇게 턱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뒤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겼다. 그래서 여기 뽕뽕뽕뽕 4개가 있다. 기존에 알려진 것과 같이 액살이 아니라 교살이다. 눕힌 상태에서 해보니까요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에 요 부분만 상처가 있잖아요. 그게 당기면서 이 손으로 턱을 제꼈기 때문에 교살 흔적이 여기만 남았다. 그리고 2차 사건의 두 번째 가설, 목에 난 보조 상처 4군데가 둥글둥글하잖아요, 모양이. 그런데 피해자의 그 앞면 쇄골 안에 난 상처랑
그 등 뒤에 난 상처가 모양이 둥글둥글해요. 제가 그 사진 올렸잖아요. 동글동글하잖아요. 뾰족한 게 아니야. 그래서 이 뽕뽕뽕뽕 이 상처가 제압할 때 또는 그 잡아다 놓고 여자 무릎 꿇힌 다음에 쿡쿡쿡쿡 찌르면서 턱 이렇게 탁탁 찌르면서 쿡쿡쿡쿡 4번 찌를 때 생긴 상처다. 이거는 교사를 한 거와는 시간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가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가 유력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가설 많이 내봤자 구독자분들 헷갈릴까 봐요. 요것만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춘재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스타킹 걸어서 당기고 손가락 4개로 턱을 잡고 이제 뒤로 제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목 부위에 요 네 손가락에 자국이 남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도구로 쿡쿡쿡 4번 찌른 것도 가능성이 커요.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리고 8차 사건. 8차 사건은 보조 상처가 세모 모양이고 뾰족뾰족하고 불규칙하다. 이런 모양은 사람의 손으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저런 날카롭고 세모 모양의 상처가 그 손으로는 나오기가 힘들다. 이거는 누를 때도 나올 수가 없고 뭐 크게 반항하다가 뭐 기스나는 그런 상처도 아니고 이거는 찔렀다. 뭘로? 흉기 또는 어떠한 도구로 찌른 거다. 그거 왜 찔렀냐? 일단 두 가지 행위를 한 거니까요. 일단 침입을 해서 먼저 목에다가 이렇게 왼손이나 오른손으로 흉기나 도구를 들고 목에다가 이렇게 탁 찌른 거지. 그 여자애한테. 찌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벗기는 하는 도중에 어둡고 또 목도 봐야 되고 옷도 벗기는 걸 봐야 되니까 이게 이쪽 찌르는 게 이렇게 뛰었다 떨어졌다 뛰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상처가 이제 크기가 다르게 이제 3번이 뽕뽕뽕 났다. 그 다음에 팬티까지 벗기고 팬티를 박양의 입에 구겨 놓고 성폭행 후 이제 액사를 하였다. 이게 좀 결론입니다. 그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다른 사건들을 봤을 때 터무니없게 제압을 당하는 여자들이 있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순식간에 당하는 거죠. 그 여자도 뭐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 자리에서 막 소리를 못 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무슨 일이 생겼는데 당황해가지고 찍소리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복을 하려면은 항상 얘기하지만 평상시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어떤 이미지 트레이닝? 블랙아웃 상황 시 이미지 트레이닝. 소리 지르고 들고 뛴다. 이거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계속 가르쳐야 돼요. 이런 상황이면 소리 지르고 뛴다. 아마도 그 이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8차 사건 장소가 그 안방이랑 그 미단 지분 하나 차이더라고. 그게 말이 돼? 아마도 그 문이요. 그 어렸을 때 이렇게 싹 생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 집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방이 안방 문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 공부방으로 들어가는 그 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범인이 침입한 그 문은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해. 왜? 평상시에 사용을 안 하니까 거기다가 책상을 대놓고 닫아 놓은 거죠. 작은 문. 그러니까 옆에 있던 가족들도 누가 침입을 하면은 안방문을 열고 침입을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모두 다 안심을 한 건데 그게 아니었지. 그 침입한 그 문은 어떻게 보면 창문이랑 마찬가지예요. 안 쓰는 문이니까 책상을 대놓고 닫아놨다. 글로 침입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춘재가 이제 피해자들의 그 물건으로만 범행을 했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데 아니다. 이춘재는 툴이 있어요. 그리고 한겨울에 범행을 했고 이춘재가 트럭 운전을 했잖아요. 그리고 중장비 운전을 했기 때문에 툴이 있어. 이놈은. 너무 매번에 이춘재 얘기만 해서 식상한가요? 근데 다른 분들이 안 하니까.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났어, 만세야. 그게 안 잘 때는 어, 간식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식을 먼저 주고 촬영에 들어가면요, 자요, 얘. 만세야, 다 먹었어? 부족해? 그럼 안녕.